PT 받으면서 쌤이 남자로 보인 적 없으세요? 공감이 안 가진 않아요. 물론 우리 선생님도 되게 멋있고 직장을 관두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다시 회사 들어가기는 싫고 어떤 계획이었나요? 퇴사할 때 제일 좋아하는 속세 과자, 그 다이어트 과자에서 뭐 추천해 주실 거 MBTI 말고 뭐가 있냐, 대입병 같은 거 안 걷거든요.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집에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추석 때 이것저것 엄청 빵을 열심히 팔고 뭐 하다가 시간이 잠깐 나가지고 Q&A를 인스타그램으로 받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수다나 떨자 하는 느낌으로다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동안 계속 하고 싶었던 좀 Q&A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도 해볼 겸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도 해볼 겸 수다 한번 따라봐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받은 것 중에 조금 카테고리를 나눠봤거든요. 질문들이 약간 여러 개 카테고리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랑 유지 이야기를 가장 많이 물어보셨는데, 다이어트 관련돼서는 살 안 빠진다는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동갑인데 살이 안 빠집니다. 살이 안 빠지는 나이가 된 건가요? 이거 어느 정도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살이 안 빠지는 나이가 됐어요. 저희가 지금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확실히 기초대사량이 예전만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고 운동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 유지어터 이야기에서 진짜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식단을 유지하면서 무조건 계속 해야 되냐, 식단이 필수냐, 자기 너무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 식단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식단은 진짜 무조건 지켜야 돼. 무조건. 왜냐면 돈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뭐든 한 번 딱 해가지고 막 몇 달 해가지고 평생 울고먹고 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뭐 살도 그렇고 그냥 최근 3개월 정도 뭐 운동 그리고 식단 이 정도의 몸이 나를 제일 잘 나타내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어렸을 때 다져놓은 거면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긴 한데, 가장 최근에 한 거는 가장 최근에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다이어트를 했다 그러면 한 일주일이면 금방 무너지고, 한 3년을 했다 그러면 한 몇 달 정도? 몇 달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그렇고 그 헬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몸 만드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 바디빌더 분들 보면은 진짜 평생 몸을 만드는데도 식단 조금 흐트러지면 바로 살찌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지는 이제 평생 해야 될 거다. 근데 또 우리가 다행히 뭐 걸그룹이나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에 비추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시즌 비시즌처럼 여름과 가을을 나눈다거나 이렇게 하되, 그럴 때 최대한 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깨끗하게 바꾸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약간 우리의 좀 느낌,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일상생활 패턴을 바꾸다 보면 이제 조금씩 뭔가 이미지도 바뀌고 이 사람한테 나타나는 분위기도 바뀌고, 뭔가 좀 이거는 그냥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체취도 약간 바뀌고 그러는 것 같아요. 늘 강조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바꾸는 그런 거를 해야지 몸이 유지가 된다. 한 번 해놓고 날로 먹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언니 물어보는 사람 있었어요. 가나 언니. 저희 친언니가 안 보인다, 궁금하다, 근황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 가나 언니를 영상에 자주 못 내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시집을 갔습니다. 그녀는 갔습니다. 그래서 간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언니랑 원래는 같이 살았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찍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언니가 다른 데 살기 때문에 영상이 많이 안 나오는 거고요. 언니랑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가끔 만나더라도 촬영을 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밀린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막 하다 보면은 자주는 이제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 PT 받으면서 쌤이 남자로 보인 적 없으세요? PT쌤이 제 스타일이 아닌데 남자로 보여서 신경이 쓰인다. 어쩔 거야 이거. 공감이 안 가진 않아요. 물론 우리 선생님도 되게 멋있고 그렇긴 하지만 제 스타일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PT쌤은 진짜 중요한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을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막 뭐 먹었는지 체크하고, 선생님이 막 뭐 먹어도 된다고 하면 막 먹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막 진짜 막 신랑같이 특히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는 물 막 100ml, 200ml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엄청 의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PT 선생님들이 몸이 좋으시죠. 외적으로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섞여가지고 PT 선생님이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PT 선생님의 그 역할이랑 그 PT 선생님의 진짜 모습, 예를 들어서 승무원 가이안이랑 내 진짜 가이안의 모습은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딱 쓰게 되면 그 역할로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역할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트레이너로서가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서, 남자로서는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할에 혼동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승무원 할 때 누가 연락처를 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승무원들이 좀 친절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연락처를 주지 않고 승객들이랑 만나지 않았던 이유가 진짜 저랑은 굉장히 달라요. 승무원으로서는 되게 친절하고 되게 많이 이해하고 되게 막 지켜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좀 실망을 할까봐 안 만난 것도 있었는데 트레이너 선생님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역할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트레이너로서가 아니라 그냥 남자로서의 성격조차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조금 더 보면 더 현명하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너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뭐 꼬셔야지 뭐. 어떻게 꼬셔야지? 그 댓글로 좀 알려줘 보세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선생님한테 좀 멋져 보이려면. 그리고 운동복을 좀 예쁜 걸 입고 가야겠다. 그쵸? 그리고 엄청 좀 진지스한 얘기도 있었어요. 직장을 관두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다시 회사 들어가기는 싫고 어떤 계획이었나요? 퇴사할 때. 저도 이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퇴사 지금 몇 년 차죠? 퇴사 한 4년 차가 됐나요 벌써? 그런 것 같은데 제가 2017년에 퇴사를 했으니까 4년 정도가 됐는데 저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세팅했던 그거랑은 정말 다르게 살고 있어가지고 진짜 사람 일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퇴사할 때는 돈을 조금 모아놓고 대학원을 갈 생각이었어요. 제 초반부터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학원을 가려고 서강대에서 그 학사를 다시 따다가 제가 원래 공대 출신이어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사를 다시 따다가 학비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생활이 좀 돼야겠다. 그때 진짜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학비 그리고 제가 학사를 다시 딸 학비 그거를 모아두고 퇴사를 했는데 제가 돈을 많이 안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돈을 좀 쓰더라고요. 내가 막 먹는 음식이 막 마마스 이런 건데 너무 비싼 거를 먹었던 거죠. 좋아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도 생활비는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승무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잠깐.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친했던 오빠가 유튜브를 했었는데 그 오빠가 승무원이 말하는 승무원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나가보라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나갔어요. 어떻게 풀려가지고 승무원 학원에서 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학원에 있던 친구들한테 어떻게 소문이 잘 났는지 그 친구들이 과외를 조금 해달라 해가지고 과외를 하다가 이게 조금 커지면서 유튜브를 하게 돼서 거기에 있는 유튜브가 또 100만이 찍히지 않았습니까? 조회수가.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가 또 커지면서 이 과외가 또 어떻게 잘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지금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아파서 유튜브 이런 길을 조금 바꾸면서 그러면서 지금 제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세팅한 길은 하나도 가지 못했고 제가 가려고 했던 길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주어진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지금은 주어진 길을 하루하루 지금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해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 그리고 유튜버로서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지도 잘 알고 있고 이게 말 한마디를 잘못 올려서는 이제 금방 끝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잘 할 수 있는 직업일까?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좀 지난 게 아닐까? 그런 시기를 너무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최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적어도 나에게 어떤 미션이라는 거를 하나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원을 가려고 했고 대학원 적어도 학비 정도는 모아두고 그리고 그만둔 거라서 그나마 제가 조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중간에 제가 유튜브를 하다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물론 승무원 과외를 하고 있어가지고 먹고 살고 이런 거에는 문제가 크게는 없었지만 그래도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의 길은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만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나오면 그게 더 초라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좀 기억이 나는 게, 진짜 커피 한 잔을 너무 먹고 싶은데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막 그 고민했던 그 기억이 되게 스트레스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이라는 거는 뭐 스타벅스 커피 이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항상 편하게 사 먹었던 것들, 편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자잘하게 제약이 걸릴 때, 그럴 때 사람이 되게 옹졸해지고 좀 좁아지더라고요. 좀 더 많이 나가는 일이긴 한데,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딱 내가 원래 벌던 그런 벌이도 없고 그냥 완전 정말 영원이고 내가 되게 힘들어지는, 삶이 조금 힘들어지는 그 상황이 되면 어느 순간 되게 내가 나를 보는 게 좀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진지해지나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차라리 체력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정말 아프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정말 아프면 나와야 되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좀 살 궁리를 만들어 놓고 퇴사를 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또 취업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잘못 나갔다가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에 대한 생각,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간헐적 단식이 그렇대요. 막 여자 호르몬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들고 나서 하면 효과가 여자한테 더 좋기도 하고, 근데 젊었을 때는 간헐적 단식이 호르몬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막 딱 밝혀진 일이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되게 많이 먹었을 때는 간헐적 단식처럼 좀 공복 기간을 많이 두기는 하지만 계속 막 엄청나게 간헐적 단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누보를 좋아하는 거이기도 하는 게, 아예 단식을 하게 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터질 수도 있고. 근데 라누보나 이런 쉐이크 같은 거 조금 먹으면서 공복을 좀 유지를 하면, 그러면 조금 버티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얘기하고 싶었어. 승무원 과외 시절부터 유튜브를 봤는데 운동으로만 영상을 찍어서 아쉬워요. 다른 분들도 그 말을 하던데, 맞습니다. 이거는 저도 사실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저도 이거 때문에 좀 많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운동 영상을 기점으로 하되 다양한 영상을 시도는 해볼 거거든요. 제가 왜 운동 영상을 이렇게 계속 많이 찍었었냐면, 일단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오기도 했고요. 조회수가 잘 나온 것도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에 제가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 뭐 몸 만드는 거 이런 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나 바디 프로필 이런 걸 이제 영상을 찍으면 알고리즘으로 확 밀어져서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채널이 되게 많이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우리 구독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쪽으로 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조금 뚫린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브이로그나 뭐 다른 룩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단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 관심사가 또 다이어트나 뭐 운동하는 거나 이런 거이기도 하고, 이 탄 알고리즘을 어떻게 확장을 시킬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는 이게 제 일이 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의 효율성과 또 우리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것과 우리 구독자들한테 많이 노출을 시켜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내가 지치지 않는 거,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운동 영상이나 이렇게 다이어트 관련돼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여름 시즌을 또 끝나고 바디 프로필이 끝났으니까 또 다양한 컨텐츠로, 다양한 영상으로 좀 더 재미있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찍으면 또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재밌게 찍어야 되는 게 또 저의 역량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도 또 찍을 예정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막 다이어트나 뭐 이런 바디 프로필만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또 그것만 주구장창 찍기에는 흥미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제가 아직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뭐 실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쉬운 부분이 있거나 하면 제가 무물 되게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창에다가 진짜 많이 올려주세요. 저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얘기입니다.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좀 아쉽다 이런 거 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애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써주세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승무원 과외를 다시 할 생각이 없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승무원 과외는 고민 중입니다. 이것도 왜냐면 제가 승무원 과외를 코로나 때문에 그만한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이거는 제가 승무원 과외를 하고 유튜브를 같이 하면서 건강상에 큰 문제가 왔었습니다. 제가 한번 수업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공발작이 와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확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되게 오래 먹었었거든요. 지금은 진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약도 되게 오래 먹고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좀 많이 멘탈이 안 좋았었는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사실 체력이었어요. 어떤 좀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게 체력적으로 좀 안 돼서 그래서 중간에 제가 수업을 그만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수업할 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학생들도 너무너무 좋고 학생들이랑 되게 재밌게 잘 맞고 했었는데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겁이 많이 나요. 다시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근데 이제 하게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유튜브에 수업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예 완전 다 올리던지 아니면 뭐 따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던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이 뜨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룩북 관련돼서 룩북 찍을 생각 없냐 물어보신 분들 계셨는데 있죠. 저희 옷도 굉장히 많이 보시면 아시겠죠? 옷도 많이 삽니다. 많이 사고 이제 영상 안에 들어가야 되는 옷도 그렇지만 또 옷 사는 것도 좋아하고 옷 꾸미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룩북도 찍을 계획이 있습니다. 가을 룩북도 한번 쫙 해가지고 한번 찍어볼까 봐요. 저 운동복 룩북은 지금 찍으려고 열심히 지금 몸을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복 룩북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가을 룩북, 겨울 룩북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속세 과자. 뽀또하고 그 땅콩 크림들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땅콩 크림들은 그 쿠키 과자 있어요. 제가 약간 그 크림을 좋아하거든요. 땅콩 샌드하고 초코 찰떡파이하고 그리고 그 치즈 뽀또 이 세 개를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뽀또에 손을 댔다 그러면 진짜 그냥 여기서 한 3kg는 무조건 득이에요. 정말 멈출 수가 없어. 뽀또랑 땅콩 샌드는 중간에 멈추는 거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렇다. 제가 너무 그 과자를 진짜 좋아한다. 그리고 그 다이어트 과자에서 뭐 추천해 주실 거 MBTI 말고 뭐가 있냐 이거 물어보셨는데 아니 MBTI 말고라고 써있어가지고 너무 감동받았어. 알고 있다는 거니까. 일단은 곤약 젤리를 정말 많이 먹고요. 제가 로엘 거 곤약 젤리를 거의 한 1년 넘게 먹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고 그거가 제일 곤약 젤리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미주라를 예전에는 조금 먹었었는데 그게 탄수화물이 조금 높잖아요. 좋은 탄수화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탄수화물이 조금 높아서 과자가 진짜 먹고 싶고 크래커가 너무 먹고 싶을 때는 MBTI 아니면 미주라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빵 같은 거를 먹죠. 옛날에 초코볼 같은 것도 많이 먹었다. 그리고 단백질 빵 같은 것도 꽤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중간중간 제 브이로그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진행 기준 라누보 비타민 100 라누보도 그렇고 비타민 100도 그렇고 왜 그렇게 다 맛있는 거예요? 공부 진행 기준은 맛인가요? 일단 맛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좀 드시고 나서 기분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1번은 맛이고요. 선정 기준은 맛이고 그리고 다이어트 관련된 거는 탄단지 성분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먹어야 되니까 중국산인지 뭐 국산인지 비타민C는 영국산인지 그런 거 되게 많이 보고요. 일단은 제가 먹어보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공구가 진짜
진짜 많이 들어와요. 요즘에 공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효소, 붓기차, 단백질 관련된 거, 다이어트 약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진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사실 지인들 통해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비타미백하고 라누브하고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제가 그거를 먹어보고 하는 거여야지, 그래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구독자분들이랑 나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제 진짜 막 가까운 친구들도 많이 먹고 동생의 친구들도 많이 먹고 정말 많은 분들이 먹고 피드백을 해주세요. 제 친구들도 저 모르게 되게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피드백을 해주는데, 그 피드백 안에서 제가 좀 걸을 수 있는 것들은 또 걸러야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다 먹어보고 이거 진짜 괜찮다 하는 거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공부를 2개밖에 못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공부를 막 셀렉을 하고 있는 것들도 한 달, 2달 이렇게 먹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친구들한테도 줘보고, 저도 한 3달 뭐 이렇게 더 먹어보고, 친구들 이렇게 아주 테이스팅도 다 해보고, 그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골랐어요, 다른 거. 그래서 일단 선정 기준은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빵집 딸인데 홈 베이킹 해볼 생각 없냐, 빵을 어떻게 안 먹냐 라고 했는데, 빵을 진짜 많이 먹었죠. 그래가지고 빵을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쪘다니까요. 지금은 뭐 안 먹죠. 지금은 그냥 냄새나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고 안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좀 풀어줘도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디 프로필 끝나고 조금 있다가나, 지금처럼 뭐 촬영이 아니라, 지금은 또 운동복 촬영이 잡혀가지고 약간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시간이 좀 된다, 일정이 된다 하면은 뭐 집에서 갔다가 집어다 먹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냥 케이크도 꺼내서 먹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꺼내서 먹습니다. 홈베이킹 해볼 생각 없냐고 하셨는데,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홈베이킹을 하려면 이게 기구가 괜찮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구를 제가 막 살 만큼 빵을 진짜 좋아하지만 요리에는 또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기구를 잘 갖춰놓고 한번 만드는 시간을 가져볼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빵 만드는 거 못 만들 것 같아요. 대이병 같은 거 안 겪었냐? 대이병이 뭐예요? 근데 중2병 같은 건가? 진짜 대이병 있었어, 중2병처럼?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인데, 2학기 개강과 동시에 전공 공부를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이 전공이 나랑 맞는지, 내가 이 전공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었어. 여러분, 이게 대이병이 이런 게 있대요.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답을 찾지 못한다. 휴학이나 워킹홀리데이, 자퇴를 고민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불안하지만 의욕도 없고 막막하다. 고등학생을 보면 저 때가 좋았지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주위 사람과 나의 스펙을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진다. 흑수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에 공감한다.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쉬는 날에는 종일 잠만 자다가 하루를 다 보낸다. SNS 속에서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며 반응이 없으면 내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진짜 이게 대이병이에요. 이게 근데 일단 전공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 대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거가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기도 하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진짜 그냥 막 토플에다가 학점 관리에다가 학점을 들을 수 있는 대로 듣고, 계절학기도 듣고 다 들었어요. 왜냐면 교환학생 가가지고는 좀 특이한 과목을 다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대학교 2학년 때는 오히려 다른 목표가 있어서 되게 열심히 학교를 다녔던 것 같고,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는 교환학생 가서 미국에서 엄청 재밌게 보냈고, 그때는 뭐 제가 들을 수 있는 수업들, 뭐 연기 수업, 밴드부도 했었고, 굉장히 특이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미대 수업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들었고, 대학교 3학년 때 파티도 많이 갔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재밌게 지냈었고, 대학교 4학년 때는 갔다 와서 일단 찐 살을 빼느라고 되게 급급했었고, 제가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취업을 했었는데 그냥 그때는 취업하느라고 되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입병이 대학교 1학년 때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나한테 C 언어랑 막 이렇게 컴퓨터를 배우라고 하는데, 나는 컴퓨터 킬 줄도 몰라. 우리 집 컴퓨터 구형이어가지고 컴퓨터 킬 줄도 모르고, 저는 진짜 그런 거에 대한 문외한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진즉에 전공은 포기를 했었어. 그리고 아나운서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갔다 와가지고 스펙을 쌓으려고
어쨌든 교환학생을 가긴 한 건데 그냥 그런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스펙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고 전공은 일찌감치부터 좀 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 전공을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가 이런 거예요. 그래픽하고 뭐 편집하고 뭐 프로그램 같은 거 기획하기도 하고 축제를 기획하기도 하고 이게 크게 나뉘는데 그 와이픽처스 제가 같이 다녔던 그 친구 있잖아요. 와이픽처스 PD 그 친구도 제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공인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웃긴 게 또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진짜 잘 하더라고. 잘 배워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전공을 좀 등한시하지 않고 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가 너무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실기 같은 건 아예 안 했어요. 거의 안 되고 학점 잘 딸 수 있는 막 외우는 것들 이런 걸로만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학점이 잘 나오긴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도전하지 않고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는 열심히 하되 전공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고민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사람마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딱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진짜 최대한 많이 발을 들여보는 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봐. 거기에 뭐 지원서라도 넣어보고 너무 긴장되고 막 진짜 막 엄청 막 심장 쫄깃쫄깃 하잖아요. 그래도 일단 넣어봐. 그러면은 진짜 막 몸이 막 내가 나를 멱살을 끌고 가게 만들면 또 내 다른 삶이 열리고 또 다른 내 생활 패턴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하면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타고났다 하는 게 혹시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타고난 부분은 두 개였는데 하나는 체력이었고 하나는 어느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가지는 낙천성이었는데 체력은 떨어진 것 같고요. 낙천성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이지 않은데 되게 낙천적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가져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되게 낙천적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뭐 즐겁게 보내보자. 즐겁지. 괜찮아.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낙천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집에 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짬을 내가지고 Q&A를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질문을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되게 물어보기 부끄러운 것들 많이 물어보실 줄 알았더니만 너무 나이스하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이거 물어보기 좀 그런데 물어봐도 되나? 하는 것들 위주로다가 그런 걸로다가 또 10만 정도 되면 다 까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안녕.